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다섯 번째 주요 항목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 청취에 관한 재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35001에서는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에 보면은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 조직은 안전보건 시스템의 개발과 성과평가 개선을 위해서 모든 적용 가능한 계층과 가능한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에 참여를 위한 프로세스를 설립하고 실행하고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4에 보면은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와 다음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결정하고 안전보건 방침 수립 시에 그 다음에 적용 가능한 경우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부여에 관한 사항, 법정 요구사항과 기타 요구사항에 충족시키는 방법을 결정할 경우, 그 다음에 안전보건 목표 수립과 설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외주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실행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심사 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실행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지속적인 개선에 관한 사항을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와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5에 보면은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가 다음 사항에 참여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파악과 리스크 기회를 평가할 경우, 위험성 평가할 경우 참여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위험률을 제거하거나 리스크를 감소할 경우, 그 다음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이런 관리 수단을 실행할 경우, 그 다음에 사고와 부적합 사항의 조사, 시정 조치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시행규칙의 시행령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사측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9명 이내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를 보면은 대표이사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구성해서 제의돼 있거나 아니면은 회의를 이임해서 차 하위사한테 이임해서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례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2항에 보면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를 보면은 단순 보고 내용만 회의록에 작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노무에 관한 사항이 심의 의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보면은 이런 재예방 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측정과 근로자 건강 증진에 관한 진단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 조사, 그 다음에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유해염 기구를 도입할 경우에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입니다. 아까 IS 35001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안전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험성 평가 시에 사전 설문지를 통해서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 마이 머신 제도를 운영해서 내가 사용하는 이런 기기에 대해서는, 산업 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검하고 유지하는 그런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장에 위험 요인 발굴 활동으로 안전보건 제한 제도나 아차사고 사례 발굴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캠페인이나 안전보건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하고, 우수 참여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와 소속 근로자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소통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전보건 메시지, 특히 이런 CEO나 공장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안전보건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이나 산하 게시판, DID 등을 활용해서 주요 안전보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또한 각 부서장 주관으로 주간회의나 월간 안전보건 회의를 개최하고 문서화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일일 TBM 활동이나 위험예지 활동을 실시를 하고,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주요 법령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이런 DID나 아니면은 각 작업장 입구 아니면 식당에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소통 활동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됩니다. 사진과 회의록 등을 작성을 해서 문서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으로 급박한 위험 등에 대비한 작업중지에 관한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 대피, 그 다음에 위험 요인 제거에 대한 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에 피해자의 구호 조치와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에 담아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정의를 규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예시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을 경우, 이러면 여러 가지 건설에 관한 사항, 또한 밀폐 공간에서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설비의 고장이나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다음 위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고장이 날 경우, 이럴 때를 우리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우리가 설정해서 작업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사항은 사고 등 비상 대비 및 대응 매뉴얼 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 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과 비상연락망 체계, 그 다음에 비상 시의 조직의 임무와 수행 절차, 그 다음 비상 조치 계획에 따른 훈련 계획과 주기, 비상 시의 대비 절차, 구조 및 응급 조치, 그 다음에 보호 착용, 이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사고 시에 대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사고나 화재 폭발, 지진, 정전, 풍수해 등 자연 재난에 대한 사고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사고 시나리오는
안전보건공단 코샤 가이드를 참조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비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대비 대응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화재 폭발 대비 관할 대비해서 관할 소방서와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산업사고 등에 대해서 도상 훈련과 실제 훈련을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사진 등을 촬영하고 기록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 협력업체의 선정 및 정기평가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업체 평가 선정 시에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표와 같이 첫 번째는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관리 부서에서 평가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평가, 협력업체 대표자 및 현장관리 책임자의 안전관리 능력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 착용 상태,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안전자가 허가 절차 준수, 이와 같은 사항을 우리가 안전부서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생산부서나 공사감독부서에서 작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자가 허가 절차의 준수 여부, 작업계획 능력, 그 다음에 사용자재의 적합성 여부, 근로자의 특수 안전보건 교육이나 훈련, 작업자의 안전보고 착용, 그 다음에 이런 비상상황 시의 대처 능력, 작업장의 정지정돈 상태에 관해서 우리 생산부서나 공사관리부서에서 평가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이런 등급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 D등급 이하인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시에 불이익을 주도록 구매부서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한 이제 이와 같이 구매부서에서 협조를 요청을 해서 협력업체 입찰 시에 안전보건한 사항이 점수에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협력업체에서는 입찰 시에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협력업체 정기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표는 가와 유사하게 마련되거나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평가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서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우수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협력업체에는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미흡한 협력업체는 2년도 입찰 시에 불이익을 주도록 구매부서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수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렇게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원청업체에서 평가하고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외주 협력업체에 대해서 작업 전에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우리 작업에 대한 위험 정보를 미리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계획 수립에는 안전보건 조직과 중량물 취집 계획서, 중장비 사용 계획, 현장 안전보건 활동 계획, 보호구 등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상의 공사 금액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또한 작업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그
그다음에 안전자가 허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과 필요시에 해당 특별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외주 협력업체에 작업위험성 평가 기반의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참여 근로자에 대한 서명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계획서의 예시를 제가 이렇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보건 조직도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이와 같은 안전보건 관리 보건 조직도를 작성해서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각 큰 사업장, 큰 현장일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둬야 되고, 그 위에 관리감독자로서 공사에 관한 공사관리감독자, 공무관리감독자, 품질관리감독자, 설계관리감독자, 안전관리감독자를 이렇게 두고 필요시에는 산업안전노사협의회에 참여할 근로자위원을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천만 원 이상의 공사 금액일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따라서 발주자 명과 공사의 종류, 공사는 예를 들어 일반 건설, 갑이냐 을,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거냐, 배관 설치, 단순 일반 용역 이런 거로 구분해서 공사 종류를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그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 종류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금액에 따라서 재료비가 얼마인지 관급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 기타 공사 금액으로 구분해서 전체의 공사 금액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을 하면은 다시 그 세부 항목별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인건비, 관리감독자의 각종 수당, 그 다음에 안전시설비, 개인 보호구와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그 다음에 안전보건 활동 행사비, 근로자 건강 재예방비, 그 다음에 재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수수료 등으로 구분해서 항목별 실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 사용 계획에 따라서 세부 항목과 단위, 수량, 사용 금액, 산출 내역, 사용 시기를 구분해서 이와 같이 세부 사용 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협력업체 안전관리 계획서상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는 노동부 고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을 받는 공사 금액 중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에 보면은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할 때 이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액이 5억 미만이나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 곱하기 비율을 하게 되어 있고, 대상액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액에다가 비율 플러스 기초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사 별표를 보면은 공사 종류별로, 공사 규모별로 안전관리비를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 공사할 경우에는 5억 미만일 경우 2.93%, 일반 건설 공사 을일 경우에는 3.09%,
같이 중건설공사, 철도, 궤도,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로 나눠서 각 공사 금액에 따라서 적용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대상액이 5억 이상이나 50억 미만일 때는 적용 비율과 그 다음에 기초액을 이렇게 두게 되어 있고 50억 이상일 때는 적용 비율을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해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건설공사을은 이런 공사 설비를 설치하거나 일할 때는 우리 건설공사을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치공사 금액이 1억 원일 경우에는 1억 원 곱하기 0.7 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금액이 되고 이거를 다시 비율로 곱하면은 216만 3천 원이 안전보험 관리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험 관리비를 공사 진척에 따라서 사용 기준을 보면은 공정률 50% 이상에서 70% 미만일 때 50%를 이상 사용을 하고 90% 이상일 때 90%를 이상을 사용하도록 공사 진척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예시를 다시 보면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는 해당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종류, 근로자 정기 교육이냐, 관리감독자 교육이냐, 아니면은 안전보건 특별 교육이냐는 교육 종류별로 교육 대상자가 누가 되고 누가 교육을 주관하고 대상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교육 실시 주기와 누가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이렇게 구분해서 안전보건 교육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작업별, 작업 공정별로 주요 위험 요인과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련 번호를 작성하고 주요 작업 내용에 대해서 예상, 위의 위험 요인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주요 안전 대책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업과 관련해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소작업일 경우에는 이런 무슨 어떤 안전작업대,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인가, 품명과 규격, 수량, 설치 장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보호구와 지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업 종류별로 무슨 보호구를 지급해서 또 지급 수량과 지급 시기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호, 안전화, 또 여러 가지 개인 보호구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지급 계획서를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다음은 작업 인원별로 또 투입되는 이런 장비를 이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해염 기구를 사용할 경우 방호조치 계획을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염 기구에는 지게차나 아니면 크레인, 중장비를 도입할 경우에 유해염 기구를 기재하고 주요 방호조치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상사고 발생 시에 인력 동원 및 조치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기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작업과 관련된 작업 위험성 평가를 결과서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안전관리 계획서에 이와 같은 각 비상 연락망을 각 작업 현장에 적합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가 비상 연락망을 현장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할
유관기관, 그 다음에 현장 사무실, 발주처 사무실을 기재해서 사고나 화재와 같은 발생 시에 즉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사항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련 법규 준수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우리 사업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법령에 대해서 준수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 관련 법규를 최신화를 해야 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최신화된 안전 관련 법규가 현장에서 준수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고용노동부 등 또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와 또한 안전관리 기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개선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주요 준수 요구사항을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의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선임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 감독자,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 제29조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그 다음에 제36조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제37조의 안전보건 표지 설치 부착에 관한 사항, 제38조와 제39조에서 요구하는 안전상의 조치사항, 보건상의 조치사항, 그 다음에 제42조의 위해염 방지계획서,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은 주요 사항이 준수되는지를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작업 중지 및 대피에 관한 사항이 제51조에 있고, 중대재해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시의 은폐 금지에 관한 사항,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이 제63조, 제6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해염 기구의 방어 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 자료, 화학물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제110조, 114조, 1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이 129조와 13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 그다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소위 소방시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제9조에 있고, 피난시설, 또 방화구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방화구역이나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과 소방 관련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이 제22조에 적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과 보고에 관한 사항이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대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법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탱크에 대한 안전 성능 검사, 완공 검사, 위험물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과 이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예방 규정의 제출, 숙지, 준수에 관한 사항이 제17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 위험물 시설의 정기 검사와 점검에 관한 사항이 제18조, 이와 관련된 안전 교육이 제28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확인, 화학물질의 취급 실적 보고, 화학물질 취급 시에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준수, 그다음에 취급자의 개인 보호 장구의 착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유해물질의 표시,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이 제23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학물질이 설치되어 있을 때 설치 검사와 정기 검사, 수시 검사와 안전 진단에 관한 사항이 제24조에 나와 있고,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이 26조, 화학물질의 영업 허가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을 관리자의 선임 및 이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화학사고 발생 시에 신고와 현장 대응, 비상훈련이 제43조와 제44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시민재, 우리 사업장에서 이렇게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는 중대시민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안전보건 기본 방침은 이렇게 안전보건 기본 방침, 그다음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 운영 계획과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화학물질 관리법에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사고 예방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이거를 이에 따라서 준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교육 계획 수립 시행규칙 26조와 별표 5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실시 후에 안전보건 교육 결과 보고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교육 대상이나 교육 시간, 교육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장 특색이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작년도 교육계획에 따라 동일한 주제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교육 강사, 교육 교재 등이 미흡하고 교육 후에 교육 시간과 누락자 관리가 미흡합니다. 특히 이런 교육자에 대해서는 엑셀 파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매일 실시하는 툴박스 미팅으로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대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엑셀 파일로 교육자를 관리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분기별 6시간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결과 보고서에는 교육 사진과 교육 후의 평가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안전보건 관련 교육 실시 준수 평가를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교육, 그다음에 소방시설법상의 교육,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 필요하고,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안전교육, 그다음에 고압가스법상의 안전교육, 화학물질안전관리법상의 안전교육, 에너지이용합력법상의 교육,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이와 같이 우리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안전 관련 교육을 모두 실시하는지 준수평가를 반기별에 한 번씩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교육은 정기안전보건과 채용시 교육, 직무 변경시 교육과 특별안전보건 교육 4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에 나와 있었고, 또 직무 교육으로는 안전보건 관리자 책임자의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을 각 6시간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을 이렇게 이와 같이 34시간과 24시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 내용을 보면은 정기안전교육과 채용시 직무 변경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교육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직업병에 관한 사항,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 폭언에 관한 사항, 건강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연간 안전보건 교육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우리가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채용시와 직무 변경 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우리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채용시와 직무 변경 시에는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물질안전보건 교육, MSDS 교육도 포함돼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사고 시에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또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5 라목에 참조해서 40가지 내용에 대해서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1주와 2주의 차에 따라 통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